네, 정치여담 오늘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6.3 대선 오늘로 꼭 39일 남았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매주 금요일에 갤럽이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오늘 내용도 이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뭐 이런 부분부터서 물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재명 후보가 38%, 이건 이제 무작위로 네. 그러니까 누구를 하느냐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38, 그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8, 7, 6, 6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전부 다 오차범위 아닙니다. 네. 오차범위 아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순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는 어땠냐면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가 공동으로 7%였고 한동훈이 오히려 6%였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는 뭐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저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의견 유보 23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의견 네. 유보가 23%였는데 한 달 전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갤럽에서 한 달 전에는 의견 유보가 38%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5% 정도가 의견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보면 한 달 전에 그 줄어든 그 15%가 어디 갔나 보면은 이재명한테 4, 한동훈한테 3, 홍준표한테 3 이렇게 가고 없었던 한덕수가 6이 생긴 거고 네. 김문수 후보는 그전에는 9%였어요. 근데 네. 김문수 후보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 선호도와 한덕수 카드에 대한 차출론이 좀 페어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국민의힘 지금 한참 경선이 뜨거운데 국민의힘으로 좁혀서 물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한동훈 후보가 21, 홍준표 19, 한덕수 17, 김문수 17, 그다음에 안철수 뭐 이 순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단 수치 자체는 좀 한동훈 후보가 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덕수, 김문수 17, 17이라는 걸 하나의 페어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 현재 선거의 구도를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걸 4월 초까지는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갤럽이 지금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민주당 후보 찍을 거냐 국민의힘 후보 찍을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은 44대 32. 전주하고 거의 비슷하면 전주는 45대 32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 소식은 장경태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자, 민주당의 지지세, 특히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점차도 견고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선거의 ABC라고 한다면 구도 후보 이슈 순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일단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또 이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 소위 말하는 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찍지 않겠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우세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이 현 정부와 가장 대립각을 또 잘 세웠고 이 야당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당연히 좀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직 이 또 사인 경선 중이기 때문에 이 지지가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본선에 돌입하면 저 지지가 어찌됐건 양 진영이 또 결집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여론조사만 가지고 저희가 또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 또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또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또 이슈가 한두 차례 정도 요동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저 여론조사는 현재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정치권에 대한 기대와 또 어떤 인식을 좀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기현 대변인, 국민의힘 주자들 가운데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순위가 차근차근 계단 밟듯이 올라오는 모양새군요. 아무래도 보면 지금 저희는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프레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엄에 대한 입장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이 있을 때 한동훈 후보가 가지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입장
이 부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한테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입장 같은 경우는 김문수, 한덕수,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후보들에게 이렇게 나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덩어리가 몰리는 한동훈 후보 쪽에 좀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덕수의 어떤 포지션을 뺀다고 했을 때 한덕수의 포지션을 빼면 그게 우리 최선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와 김문수가 서로 간에 어떤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4강에 있어서의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는 만큼 4강에서 2강으로 올라갈 때는 한덕수의 그 표가 상대적으로 김문수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강에 과연 누가 올라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이 저는 안철수보다는 한동훈 쪽으로 좀 몰리는 가능성이 큰 만큼 저는 2강에 탄핵에 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 1명, 그다음에 반대하는 1명 이런 네.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추선호 노수련. 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의 지지세 상당히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아직도 네. 출마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은데, 자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으로 환정했을 때도 여전히 3위에 있어요. 네. 글쎄요, 뭐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본질은 현재 있는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가더라도 이재명 그 후보하고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거 하나하고 본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뭐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뭐 내란 세력 이 프레임 속에서는 사실은 승산이 별로 없다. 네. 근데 한덕수 대행 차출로는 한덕수 후보 총리가 만약 대행이 출마하게 되면 프레임 자체가 이제 통상이라든지 경제 전문가 이렇게 프레임을 내란 세력, 뭐 계엄, 탄핵 여기에서부터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사실은 깔려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뭐 현재 나타나는 숫자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직 3위고 중도층에 있어서 얼마나 확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 좀 숫자 자체로는 의문입니다. 다만 그 프레임의 전환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 외에는 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강하게 그었었는데 결국에는 뭐 홍준표, 한동훈,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네. 어느 정도 열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 전환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덕수 대행 어제도 국회 갔다 오면서 기자들이 출마하십니까? 이거 물어봤더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실상 뭐 나오는 걸 기정사실화한 거 아닙니까? 뭐 각자의 예측이 좀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뭐 나온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 나온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근거로 한 2가지 정도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간의 대화가 유출된 부분입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첫 질문 자체가 대선에 출마하시냐라는 뭐 질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극비 사항일 텐데 뭐 사실 미국 CIA가 흘리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게 알려질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여부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보도가 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사실상 출마 의지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최상목 장관과 안덕건 이 산자부 장관이 이 방미를 해서 지금 사실 미국 가서 지금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관세 보복에 대해서 90일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인데 굳이 이 지금 40일도 안 남은 39일밖에 안 남은 대선을 앞두고 두 장관이 굳이 미국을 갈 이유가 없는데 미국이 유예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가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뭐 사실상 지금 뭐 방금 미군 기지 방문이라든지 청년주택 방문 등도 지금 방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상의 대선 행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파급력은 좀 미비한데 뭐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 정도 지지율 나온 상태에서 출마를 하셨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는 뭐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와 비교했을 때 뭐 앞서거나 이런 뭐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출마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 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출마를 하신다면 사실상
국정 안정을 기해할 총리가 국정을 포기한 후보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나올 거라 예상하지만 그 파괴력은 뭐 미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